1687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죠. 그는 행성의 움직임까지 수학으로 풀어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천재도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20억 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단 뉴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운용에 참여해 4년간 기록적인 수익을 냈던 한 헤지펀드는 단 5개월 만에 전체 자산의 90%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시장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핵심 원리가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손실 이유를 넘어 초보 투자자들이 이러한 대중 심리를 역이용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사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1720년 당시 영국에서는 남해회사라는 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남미 지역과의 무역 독점권을 가진 이 회사는 초기에 상당한 실적을 냈고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연이은 성공 소식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투자 광풍이 불었고 뉴턴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주가가 꽤 오른 시점에서 약 7,0파운드의 차익을 실현하며 깔끔하게 손을 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투자였죠. 하지만 비극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이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남의 회사의 주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폭등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차트를 보며 뉴턴은 점차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큰 수익을 거두어 이성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결국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뉴턴은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재진입 직후 거짓말처럼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뉴턴은 이번에도 제때 팔지 못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주가를 보며 공포에 질린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현재 가치 약 20억 원을 날렸습니다. 처음에 벌었던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을 잃게 된 뉴턴은 훗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만큼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세상을 바꾼 천재조차 정작 본인의 감정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70년이 흐른 뒤 똑같은 비극이 재현됩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주축이 되어 LTCM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아 4년 동안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무리하게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시험 공부를 완벽히 했다고 자만해 문제를 대충 훑어보다 시험을 망치는 우등생과 같은 형국이었죠. 결국 이 펀드는 단 5개월 만에 자산의 90%를 잃었습니다. 뉴턴과 LTCM 사례에서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두 사례 모두 시작은 성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초기 성공이 오히려 치명적인 실패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익은 자신감을 낳고 과도한 자신감은 자만으로 이어지며 결국 리스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최근의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죠.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정확히 이 함정에 빠집니다. 199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이 26% 급등하는 동안에도 개인 투자자의 70%는 오히려 손실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손실을 본 계좌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파산할 확률이 예외 없이 100%였다는 점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는 또 있습니다. 약 6만 6천 개의 계좌를 10년간 추적해보니 매매가 가장 빈번했던 상위 20%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무려 7.7%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잦은 거래가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는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983년부터 20년간 시장은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손에 쥔 수익은 고작 6.3%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시점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잠재적 수익의 절반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이 현상을 심층 분석한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현실적입니다. 제가 과거에 돈을 잃었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더군요.
단순히 심리가 중요하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오작동하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심리 기제와 이를 초보 투자자가 실전에서 활용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히 저지르면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수익권인 종목은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 중인 종목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주가가 10%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죠. 대개는 지금 팔지 않으면 수익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이익을 확정 지으려 합니다. 반대로 10% 하락하면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본전은 오겠지라며 막연하게 인내합니다. 헬스장에 등록만 하고 내일부터 가겠다며 미루는 것과 흡사한 심리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일컫는데 우리 뇌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에 약 2배가량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6만 2천 건의 매매 기록을 추적해보니 손절하지 않고 버틴 종목의 수익률이 매도한 종목보다 평균 3.2% 낮게 나타났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손실이 깊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입문자들은 이 원리를 어떻게 역이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매도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대다수 초보 투자자가 간과하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삼성전자를 20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미리 25만 원이 되면 차익을 실현하고 15만 원을 밑돌면 손절하겠다고 확정해 두는 것입니다. 매수 전에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주식을 일단 소유하게 되면 냉정한 판단력 대신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생겨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미련 때문에 반등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천재 뉴턴조차 거액을 번 뒤 그만두려던 당초의 계획을 감정에 휘말려 뒤집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감정의 간섭이 없는 매수 직전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이나 엑셀을 활용해 기록을 남기세요. 종목 명칭, 매수 근거, 목표 수익, 손절 기준이라는 이 4가지 필수 항목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치에 도달하면 기계처럼 실행에 옮기십시오. 뉴턴에게 이런 원칙이 있었다면 20억 원의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 매수 물타기를 고려할 때 자신의 본심을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물타기라는 기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당수 초보자가 전략적인 분석이 아닌 오직 손실을 회피하려는 감정적 동기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여전히 건재하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라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면 이는 전략적 추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춰 본전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그것은 전형적인 손실 회피 편향에 따른 감정적 대응일 뿐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에 새롭게 진입할 의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신규 매수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지 매몰 비용을 더 키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백지 테스트라 부르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가장 탁월한 도구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판단력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른바 보유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종목이라도 내 수중에 있으면 가치 있는 주식이라며 애착을 갖게 되지만 남의 주식이라면 굳이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기죠. 내 것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 뉴스나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감정이 아닌 팩트 위주로 정보를 선별하십시오. 입문자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종목 토론방 등에서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목 곧 날아간다거나 상한가 확정 같은 자극적인 글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돌며 흥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장 폐지 위기라거나 회사가 망한다는 비관적인 글에는 본능적인 공포 반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적 동요가 즉각적인 매매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들뜨면 사고, 두려우면 팔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에 따르면 명백히 오답인 상황에서도 주변이 모두 그것을 택하면 개인도 휩쓸려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같은 군중 심리가 작용합니다. 대중의 흐름에 따라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은
뉴스나 커뮤니티의 내용을 볼 때 사실과 의견을 엄격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이다라는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드시 30만 원에 갈 것이다라는 주장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팩트는 수용하되 근거 없는 의견은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더욱 실천적인 지침을 드리자면 뉴스를 접하고 당장 매수해야겠다 혹은 빨리 처분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드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고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최소한 하루 정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가 지난 뒤에도 결심이 확고하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어김없이 열리니까요.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을 하면 해당 종목은 개장과 동시에 보통 4%가량 급등합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 뒤늦게 진입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타인의 조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늘 한 발 늦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감정이 아닌 체계적인 구조로 설계하세요.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전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확신이 생기는 순간 모든 자금을 그곳에 쏟아붓는 것이죠. 이 종목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LTCM의 천재 수학자들도 자신들의 전략을 과신하다 전 재산의 90%를 잃고 말았습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반대되는 증거는 외면하게 되는데 이를 확증 편향이라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믿는 심리죠. 초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원칙을 제안하자면 한 종목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이것은 철저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 곳에 50%를 투자하면 10%만 하락해도 전체 자산의 5%가 증발하는 고통을 겪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타격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조급함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비중이 커질수록 감정의 동요도 심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하되 업종도 서로 다르게 구성하세요. 반도체 관련주만 5개 담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바이오, 금융, 소비재, 그리고 ETF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야 진정한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종목이 하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어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유용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가용자산의 30%만 먼저 투입해보세요. 나머지 70%는 현금 상태로 보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뒷받침되어야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현금이 없으면 공포만 느끼게 되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 여부가 상황을 대하는 감정을 결정짓는 셈이죠. 행동 재무학 기반의 펀드들이 대중의 공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비결도 결국 위기 상황에서 투입할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앤탈러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체계적으로 저지르는 심리적 오류를 포착하여 그 반대로 베팅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지점을 찾아내어 수익의 기회로 삼습니다. 덕분에 매년 시장 수익률을 4%씩 상회할 수 있었죠. 남들이 겁을 먹고 팔 때 사고 탐욕에 눈멀어 살 때 파는 원리입니다. 현금만 미리 준비해둔다면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매매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잦은 매매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뷔페에서 의욕만 앞서 이것저것 담다가 결국 다 먹지도 못하는 것과 같죠. 초보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종목을 매수했다면 적어도 2주 동안은 차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주 안에 팔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든다면 그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소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식은 최소 한 분기, 즉 3개월 이상은 보유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루에 시세 앱을 확인하는 횟수도 제한하세요. 하루에 딱 2번이면 충분합니다. 개장 직후 30분과 마감 직전 30분 정도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면 주가가 오를 땐 팔고 싶고 내릴 땐 불안해져서 결국 불필요한 뇌동 매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뇌의 도파민은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에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주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 분비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오르면 기뻐서 또 보게 되고 떨어지면 초조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6번째, 자신만의 투자 일지를 기록하세요. 가장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매매할 때마다 매수 근거, 당시의 감정 상태, 그리고 목표 수익률과 손절 기준을 꼼꼼하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3월 5일 카카오 매수, 사유는 AI 사업 확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 현재 약간 흥분된 상태이므로 주의 필요 목표가 65영원, 손절가 48영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두면 훗날 복귀할 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 오류를 범하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내 그럴 줄 알았지라고 합리화하는 심리를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의 분석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믿고 떨어지면 시장 상황이 비정상이라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죠. 투자 일지는 이러한 자기 기만을 방지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매수 당시에 솔직한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감정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투자 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의외의 반복적인 투자 경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유독 월요일에 즉흥적인 매수를 자주 하는구나. 또는 장 시작 직후보다 며칠간 추이를 지켜본 뒤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더라 같은 자신만의 투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언급했던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 라는 책에서도 이 점을 상세히 다루며 자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적 편향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투자 실력 향상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사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읽다 보면 저의 투자 습관이 왜 그런 방향으로 형성되었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자, 7번째, 손절매를 시스템으로 만드십시오. 앞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손절이 쉽지 않다고 했죠? 그렇다면 손절을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는 자동 매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즉시 손절매 기준 가격에 자동 예약 매도 주문을 설정해 두십시오. 가령 20만 원에 매수했다면 15만 원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 손절매를 실행해야 하는 순간이 닥치면 뇌의 손실 회피 본능이 투자를 감정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투자 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의외의 반복적인 투자 경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유독 월요일에 즉흥적인 매수를 자주 하는구나. 또는 장 시작 직후보다 며칠간 추이를 지켜본 뒤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더라. 같은 자신만의 투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언급했던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 라는 책에서도 이 점을 상세히 다루며 자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적 편향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투자 실력 향상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사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읽다 보면 저의 투자 습관이 왜 그런 방향으로 형성되었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자, 7번째, 손절매를 시스템으로 만드십시오. 앞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손절이 쉽지 않다고 했죠. 그렇다면 손절을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는 자동 매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즉시 손절매 기준 가격에 자동 예약 매도 주문을 설정해 두십시오. 가령 20만 원에 매수했다면 15만 원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 손절매를 실행해야 하는 순간이 닥치면 뇌의 손실 회피 본능이 활성화되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신호를 거스르려면 막대한 의지력이 요구되는데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의지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 매도 설정을 해두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됩니다. 감정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죠. 알람을 맞춰 놓으면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절매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초기 투자자분들께는 매수 가격 대비 70% 하락 지점을 손절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서도 막대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 이상 하락한 후에 매도를 결정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이미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8번째,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심리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실 상황에서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지만 수익이 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7,000파운드의 수익을 얻은 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더 큰 이득을 위해 재투자했다가 결국 2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익을 내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되며 나는 투자의 귀재야, 더 대담하게 움직여도 돼 라는 식의 과도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LTCM이라는 헤지펀드의 천재들이 파산한 주된 원인도 4년간의 성공이 결국 자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보 투자자를 위한 효과적인 수익 관리 원칙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최소한 절반은 반드시 매도하십시오. 모든 물량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전량을 매도했는데 주가가 더 상승하면 후회감이 밀려오고 반대로 전량을 보유하다가 하락하면 애써 얻은 수익이 사라져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절반만 매도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종목에 즉시 투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사흘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면 뇌는 과도한 흥분 상태에 돌입하여 위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사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그때 비로소 다음 투자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실행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 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매수 시에는 신중한 판단을,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거래 빈도를 낮추고 투자 기록을 남기고 자동 손절 기능을 활용합니다. 수익 발생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 10가지 사항을 모두 한 번에 시도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투자 일지 작성은 시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그부터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일지를 쓰다 보면 자신의 거래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패턴을 인지하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었지만 심리적 함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전입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뇌가 어떤 편향을 일으키고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바로잡는지에 대해 뇌과학 연구와 실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꼭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 라고 느껴왔거나 머리로는 알지만 왜 실천이 어려운지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지 놀라실 겁니다. 300년 전 뉴턴이나 30년 전 노벨상 수상자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뉴턴이 말했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은 계산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비합리성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수익은 달라집니다. 투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거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내 뇌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이미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